4월의 첫날인 오늘은 미국이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처음으로 렌트비를 내는 날입니다. 주택 소유주, 아파트 입주자와 랜드로드는 융자의 성격상 당분간이라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렌트비 규모가 300억 달러 상당인 상업용 부동산의 랜드로드는 재협상력이 약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지난 사흘 사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가 아니라 악독한 전염병이라고 말하면서 최대 24만 명까지 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스테이 앳 홈 정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오랜 동안 의료 분야에 관여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연방정부가 적어도 10주일 전국적인 셧다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과학자들이 새로운 방안을 내놨고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갈 필요가 있는지 또 회복된 사람이 직장으로 돌아갈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의 발견입니다. 그러나 호흡기가 모자라서 대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 또한 모자랍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세계 각 나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늘 4월 1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 개인의 그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과 같은 아주 그 중요한 지도자의 경우는 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그 중대한 그 결정을 한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별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곳에서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확진자가 됐고 별장 문도 닫아야지 됐고 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굉장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그 10만 명에서 24만 명까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도 그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숨지는 것이다, 아니면 몇백만 명이 숨질 수도 있었다 하는 말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대응을 했더라면 이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과 의학자들도 많지만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형태로 굉장한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자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어떠한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악관에서도 하루 전날 최대 20만 명이라고 하던 것을 최대 24만 명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4만 명을 늘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데보라 벅스 박사 같은 경우가 그래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4월 그 12일에 뭐 부활절에 예배를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그 도표 보여주기가 성공을 했고, 대통령이 이제 주변의 그 의료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인데, 어제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침통한 표정이었고 완전한 그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소를 플로리다주로 옮겼지만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서 멀지 않은 그 뉴욕시에서 본인이 바로 이 그 병원도 안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들어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는 트레일러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인데 냉동실이지. 그 냉동실에서 무엇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안다고 하시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 때문에 숨진 사람들을 냉동실 트럭에 넣어두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결정을 했고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뭐 마스크일 필요가 없다. 지금 마스크가 모자라니까요.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너무나 뭔가 인권 침해까지 당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카프 같은 것으로 둘러도 되고 아무튼 어제 최종적인 발표를 그곳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CNN 방송에 나왔네요. CNN에서 차트를 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ability to authorize the use of that in a shorter period of time than a year and a half. But I promise you,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medicines that are available today available for what's called off-label use, like hydrochloroquine, a malaria medication. We're going to develop those therapeutics, and with the best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world, we're doing all of that in record time. 지금 그 부통령은 백악관에 그리고 미국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자르로서 30일간의 어떠한 플랜과 30일간의 플랜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30일간의 가이드라인 어떤 팜플렛 같은 것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약회사도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막을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을 만들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illions of Americans have heeded the federal guidance that we've issued. They've been listening to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in places where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been more significant. And as you saw in those final charts yesterday that Dr. Deborah Birx put forward, other than in the greater New York City area where we believe that city may well have had exposure to the coronavirus earlier than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travel and other factors that even places like Washington and California have made. 네, 지금 이제 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의 4,000명 되는데요. 4,000명 가운데 1,500명이 뉴욕에서입니다. 뉴욕이 가장 강하게 지금 강타를 당하고 아직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주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하면서도 뉴욕주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통령은 뉴욕주가 그렇게 강하게 힐링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데보라 벅스 박사가 얘기한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잡히고 있다. 미리 stay at home을 시작을 했었던 그런 주의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도 역시 stay at home이라든가 거리두기요.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stay at home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두기 같은 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먼저 앞부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 렌트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렌트비에 대해서는 각 주나 시정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렌트비 하면은 보통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홈 몰기지가 있고 아파트 렌트비가 있고 또 홈 몰기지와 아파트 렌트비에 랜드로드도 몰기지를 내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상업용이 오피스와 소매업소 이런 곳의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랜드로드도 누구에겐가 그 건물의 그 몰기지 값을 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혀버릴 때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큰 그림 정도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슬픔의 날이기도 하겠네요. 페이롤 책을 저처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지 못한 채 렌트비를 내야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상 그 비즈니스를 하시던 일반인이던 지난달에 일한 것에서 봉급을 받아서 렌트비를 내야지 되는데 4월 달이 정말 보통 잔인하다고 말하는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달이 돼버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중단된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미국 사람들의 뭐 전체 그 가정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1억 2천만 가정 정도는 주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 모기지가 전체적으로는 11조 달러 정도 되고요. 2019년 말에 한 달 페이먼트가 전체적으로 이 홈오너들 페이먼트를 다 합치면 520억 달러입니다. 오늘이 듀데이죠. 그리고 그 밖에 4,300만 가구는 렌트비를 내고 아파트먼트나 집이나 투플렉스, 포플렉스에서 살고 계십니다. 질로요 부동산 회사가 집계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렌트비를 내야지 되는 게 미 전국적으로 한 달에 430억 달러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경우에 자기 건물인 회사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사서 거기서 뭔가를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와 같은 소매업소도 마찬가지죠. 다 그 커머셜 랜드로드에게 렌트비를 내야지 되는데 그린 스트리트 어드바이저 그 부동산 리서치 회사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사무실 렌트가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홈 오너가 520억 달러, 아파트나 이런 렌트비가 400주거용이요. 430억 달러, 그리고 사무실 렌트가 100억 달러 이상, 소매 렌트가 사무실 렌트의 2배, 가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200억 달러 정도 돼서 다 합쳐보니까 가정과 회사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렌트비로 내야지 되는 돈이 1250억 달러, 랜드로드에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경제활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적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적은 돈의 그 액수를 일부는 정부가 연장을 해주는,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연장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 지난주에 33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국 인구의 3분의 2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문을 닫지 않았어도 손해가 많고 소매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키 같은 큰 회사가 4월 달에 나이키 그 비싼 하나에 몇백 달러 하는 한 켤레에 그런 운동화를 파는 나이키가 랜드로드에게 우리는 이달에 렌트비의 반밖에 못 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우리는 4월 달에 못 냅니다. 이 정도면은 소매업소에 렌트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아실 테고요. 그러면 렌트비를 가정용이나 아니면 그 아파트먼트, 오피스, 소매업소에서 못 낼 때 이 그 재정 시스템이 어떻게 엉키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미지는 그 랜드로드와 융자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캐시 보유가 있느냐, 뭐 재협상을 할 수 있느냐, 그 더 큰 융자기관과 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부가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할 수 있는 관여는 가정과 비즈니스에게 페이먼트를 연기해 주는 것,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 모기지 페이먼트 하시는 분들은 모기지 그 렌더에 따라서 맨 뒤로 페이먼트를 뒤로 연장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주가 물론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주거지의 그 모기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페니메나 프레디맥이요. 한국 분들이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고요. 정부는
이 두 군데 융자기관에 명령을 해서 프레드 맥이나 그 페니메가 또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 관여를 해서 일을 하니까 이 두 군데에 딱 연락을 해서 정부는 뭐 일정 기간 포크로저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방준비제도가 얼마 전에 밝혔죠. 이 부동산 관련 채권을 액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사들인다. 정부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재단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태가 나빠지면 이 혜택을 포크로저 못하도록 하는 그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스몰 그 레지던셜 랜로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주택 렌탈 그 부동산 소유주로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4조 3천억 달러 모기지 빚이 있는데요. 그린 스트리트 어드바이저가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아파트먼트라든가 그 뭐 이런 그 작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랜드로드요. 보통 5유닛 미만을 갖고 있는 랜드로드가 갖고 있는 것이 60%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소규모는 연방정부의 일관적인 것에 따라서 일단 한숨 돌리면서 어제 그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던 대로 2, 4분기의 GDP는 34%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뒤에 리바운드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다르죠. 커머셜 분야는 융통성이 작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기 힘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그 모기지, 그 소매업이나 사무실 한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랜드로드에게 융자를 받은 거죠. 임대주에게. 그래서 4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우선 은행이 있겠고요. 생명보험회사가 아주 그 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커머셜 MBS 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요. ITS 이런 경우 재협상을 만약에 은행이라던가 이 큰 그 생명보험회사가 워낙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와 같이 그런 회사가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가 그 랜드로드라면은 그 입주자들은 좀 그 딜을 하기가 쉽습니다. 워낙에 이 사람들은 그 밸런스 쉿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데 그런데 나머지 2개가 이 커머셜 MBS나 부동산 투자회사 많잖아요. 한인들도. 이 경우가 문제죠. 이분들은 페이먼트 받는 것이 중단되면 본인들도 너무나 힘든데 상업용 부동산 몰기지의 4분의 1이 바로 이 후자 2 케이스, 융통성이 별로 없는 케이스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죠. 중개인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까요? 융자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뭐 페이먼트를 받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전부 여기에 굉장한 악영향, 예측하지 못했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악영향을 받게 되고요. 마진이 아무튼 줄어드는 거죠. 또 뭐 정부가 중간에 뭐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한다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모기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원당한 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조금 연장을 시켜주는 연기를 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랜로드나 아니면 그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융통성을 보여야지 되고 이 그 생명보험회사나 은행이 융통성을 보여도 아주 덩치가 큰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그 랜드로드인 나머지 그 2개의 기관은 뭔가를 어떻게 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에 제가 앞서 액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가 지금까지 안 돼 왔다는 게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페이먼트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업계의 그 시스템의 흔들림 이것 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돼 있고
뭐 여러분과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하고 답답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인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잠시 뒤에 현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 전해드립니다. 네, 동생이 어젯밤에 생방송 하던데요. 뉴욕의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코모 CNN 방송의 앵커가 저녁 6시 때에 생방송 하더군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크리스 코모가 한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30일 이후에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공중위생국 질병통제국장이 안 보여요. 공중위생국장 또 앤서니 파우치 박사, 데브라 벅스 박사, 백악관의 이제 태스크포스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부통령까지 등장을 했는데 뭐 아직도 굉장히 그 힘든 그런 미국이죠. 드론으로 미국을 찍은 사진을 봤더니 아 이게 고스트 타운 맞네. 고스트 시티인지 고스트 타운인지 고스트 시티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아직까지는 그 시골로는 크게 번지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4,000명 이상이 그 숨졌고 이 순간에도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망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긴 하지만 플로리다주가 지난 나흘 사이에 확진자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물론 저희 오늘의 미국을 전국 각지에서 듣고 계십니다만 한 주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다고 뉴욕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뉴욕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391명이 숨졌다고 지금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는 루이지아나나 뉴욕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 격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막상 플로리다주 자체는 전체적인 스테이 앳 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부 58%만 하고 있고 뉴욕 경찰이 지금 경관 1,200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코모 주지사는 호흡기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베이니 어디니 지금 전쟁이거든요. 다 각 주나 시에서 살 수 있는 것 다 사려고 로스앤젤레스 그 데빌류 시의원도 한국과 연관해서 뭔가 의료품을 살 수 있는 것 사려고 중간에서 그 정치인으로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제 그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호흡기 좀 사려고 하면 연방재해청에서 이베이는 비딩하는 거잖아요. 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사는데 요즘은 뭐 바이 나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너무 급해서 뉴욕에서 사려고 하면 연방 그 재해청에서 돈 더 주고 싹 가져가고 이런다고 비겁하다고 뭐 이런 그 비난이라기보다는 좌절감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약이요. 호흡기가 없으니까 진정제라든가 진통제 같은 것으로 환자를 좀 안정시키고 해야지 되는데 뭐 근육 이완제라든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진통제 처방도 3월 달에 67%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한 양의 77%만 가질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약회사가 제조를 뭐 그럼 연기하고 안 내놔서 그러느냐 꼭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또 지난번 처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실크 플라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약을 제조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오는데 지금 중국에서 한동안 공장이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을 만드는 공장도 바로 그 후베이 지역의 후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렇고 이제는 하면은 중국이 요즘 힘을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조금 숨 돌리기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의료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이 약이 이렇게 모자라게 되는 거고요. 약은 모자라는데 환자는 점점 늘어나서 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함장이 해군 대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큰일 났다. 이 배 안에 4,00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70명이 양성 반응에 나왔다. 지금 괌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배 안에서 소셜 디스턴싱을 할 수가 없다. 배의 그 물리적인 공간도 작고 그리고 업무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에게는 스테이 앳 홈을 했고 그 사이에 제일 처음부터 이제 그 가벼운 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부터 풀어주기 시작해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부터 지금은 이제 수감자들을 3,500명을 조기 석방을 이미 이제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물론 이제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10군데 그 감옥에서 22명의 그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4명의 수감자가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방문객 허용 지금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램도 다 닫았습니다. 한인 목사님도 그 감옥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찬양하시는 찬양팀 다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은 또 본인들끼리 우리 한 150명이 함께 이렇게 그 집단 생활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한 사람 감염자가 나왔다. 나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 느낌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스테이 앳 홈도 통일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워렌 버핏이 나의 그 과학 자문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몇십 년을 뭐 HIV 바이러스를 포함을 해서 아프리카로 시작을 해서 의료 그 지원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반 전문가가 된 거죠.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더군요. 1, 2, 3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전국적인 스테이 앳 홈을 적어도 10주일을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그 두더지 잡기라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왜 게임방에 가면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통일된 스테이 앳 홈이 있어야 이게 완전히 잡지 아니면 두더지 잡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빌 게이츠의 주장입니다. 바이러스가 줄을 넘나드니까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임상실험을 해서 이것이 언제 정상으로 가면 되나 이 사람 정도면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치인들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 필요한 사람들부터 맞힐 텐데 기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백신이 뭐 한두 달 안에 나오는 것 아니고요. 아무리 빨라야 내년 봄에 나와서 또 중국에 의존을 해서 대규모 생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놔야지 되는 거죠.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 길이 먼 지금은 정치적인 것은 뒤로 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험 있는 의료진들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일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빌 게이츠의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의 요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30개 주에서 스테이 앳 홈을 하고 있는데 해야지 될 주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 지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워싱턴주의 대학 같은 경우가 워싱턴이 제일 처음 환자가 나온 곳이 워싱턴주였잖아요. 워싱턴 DC 말고.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의 그 병리학자, 의료팀들이 많은 그 임상실험 등등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백악관의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병리학자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백악관에 지금 플로리다를 사회적인 격리를 시켜야지 된다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플로리다주는 또 노인도 많잖아요.
그리고 6,741케이스 나와서 오늘 아침까지 85명 숨졌던데요.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모든 주에 스테이 앳 홈을 일단 내려야지 잡힌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국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 이 스테이 앳 홈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버티다가 텍사스주는 아마 할 것 같아요. 텍사스도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그 론 디센티스라는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악관에 태스크 포스가 있지 않느냐. 백악관의 태스크 포스로부터 우리는 플로리다주 전체적으로 스테이 앳 홈이라는 집에 있어라. 그로서리 마켓이나 약국이나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밖에 나오지 말아라 하는 그 같은 것을 하라는 권고를 받지 못했다. 백악관이 하라면 하겠다. 뭐 지금 이런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인 만약에 시골 쪽으로 퍼지지 않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퍼질 것 같은 우리가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면 과학의 데이터의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전문가들은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읽는다고 하죠. 베이직 모델 정도는 일반인들도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고요. 해서 시골로 안 간다면 별 문제지만 시골로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면은 또 그 대통령이 처음에 감기인데 뭘 그래 혹스잖아 민주당의 이거는 그 장난이잖아 해서 어제는 이거 감기 아니야 대통령의 입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 플로리다 그 마알라고 사태 이후에 했고 어제는 또 자동차 냉동 트럭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서 그냥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해야 되고 마스크 쓰기도 해야지 되는가 라고까지 갔는데 대통령이 또 결정을 내릴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경제도 아주 힘들죠.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786.72포인트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도 문제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금방 돌아왔는데도 그 사이에 또 다우지수가 834점 뭐 몇 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힘든 시기고요. 최악의 그 분기별 장세를 기록을 했죠. 그 다우지수도 한 23% 정도 내려갔고 S&P 500도 뭐 그 정도 내려갔고요. 1987년 그때하고도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지난주에 330만 명이 그 일자리 실업자가 됐다 해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서 그 전주일에 28만 2천 명에 비해서 12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실업수당을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이 회사의 보험을 통해서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없어지고 이렇게 나라는 흉흉하고 경제와 건강 이슈가 생명 이슈가 다 함께 가면서 그런데 건강보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고 뭔가를 그 신청을 하는데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연장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비가 통하지 않아서 정부는 일자리 잃으면 건강보험 잃는 것이 분명한데 민주당의 주에서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처럼 오바마 케어를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게 하고 신청하는 것도 연장해 주고 하는데 뭐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 그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이나 아니면 일을 하셔도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그 혜택이 되거든요. 부부가 뭐 $200 미만을 내고도 별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원래의 오바마 케어의 첫 번째 목표가 돈 없어서 숨지는 사람 없게 하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해서 그
비용을 줄이자 이런 것이었었고 지금이야말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내 백악관이 그 신청을 그 연장하거나 이런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신경 좀 써보겠다라고 뉘앙스를 보였는데 결국은 거부하고 코브라 써라 하는데 코브라라는 이것은 오바마 케어보다는 훨씬 그 비싸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같은 상황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주마다 실업수당의 퍼센테이지도 다르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뉴욕에서 $1,000를 받고 일했는데 뉴욕의 실업수당이 뭐 40%에서 50%까지라고 하면은 얼만큼을 받고 거기에 이제 연방정부에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600씩 주는 거를 플러스가 돼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다른 주는 그 뉴욕주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실업수당이라든가 주택보조라든가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주 사람이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N95 마스크가 인기잖아요. 뭐 95% 바이러스를 일단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의료진들에게 많이 가겠죠. 연방재해청이 어제 주문한 것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LA에도 왔고 뉴욕 항구에도 13만 개밖에 안 왔네요.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밖에도 뭐 인도주의 차원의 여러 그룹들에서도 여기저기에 요청을 해서 지금 미국이 많은 것을 거의 구걸하듯이 돈 주고 사면서도 며칠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뭐 마스크라든가 온도계라든가 호흡기는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그런 것 가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돈 주고 사면서도 중국 눈치 보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의심이 돼서 알아서 자가격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의학상의 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얘기고 뭐 쉽게 무슨 뭐 생강차를 드세요 이런 건 몸에 크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떠한 의약품 가운데서 뭔가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될 때는 정말로 꼭 의사의 권고를 받아야지 되는 거죠. 지금 텔레비전에는 여전히 앤드류 쿠오모 뉴욕의 주지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뉴욕 주지사의 동생이 어제 저녁에 크리스 쿠모가 본인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집에서 지하실이에요. 그런데 뒤에를 좀 분위기 하얗게 해놨더군요. 식구들과 격리돼서 방송을 하는 거죠. 하면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강한 사람이지만 눈가가 빨갰거든요. 눈가가 아래 위가 다 빨갰고 물론 이제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뭐 분이라도 바르고 이러니까 그러는 것이 커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픈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다가 콧물도 좀 이렇게 훌쩍훌쩍 하고요. 나는 파이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크리스 쿠모 앵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y home, stay away from your family, hydrate, take Tylenol if you need it. That's all we got until you're an extremist. That's scary. 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전에는 격리돼서 가족과도 격리되고 물 많이 마시고 아프면 타이레놀 만드는 정도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은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막 증명되지 않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n everybody gives you a million things to take. Anti-malarial, Z-Pack,
the hydrochloroquine, which the president made very popular with people. All right, everybody's saying that it works so well, and that 지금 이제 크로리킨까지 그 대통령이 강하게 그 권장을 했고 식품의약국에서도 급하게 그 승인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제이 굽타 그 CNN 방송의 그 의료 그 전문 커멘테이터죠. 이 사람 전에 공중위생국장 될 뻔했었어요. 그 사람이 위험하다. 이 크로리킨까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One is that we don't have the evidence that it works. Evidence is important here for a couple reasons. First of all, the studies that they did, there were people who, weren't counted in the study. They started the study. 네,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물론 임상 실험을 했지만 겨우 20명. 그리고 그 임상 실험 한 사람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로리킨을 사용을 하고 아팠던 사람들도 있다. 더 많은 인구의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필요가 Some of those 있다고. people got quite sick despite taking the medications. And when you do the math on this very small study of some 20 people, 20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임상 실험을 한 프랑스의 의료진조차도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the French doctor who actually was the author of that study came out today and said, look, I want to be clear. I never wanted to recommend that people just start medicating themselves with this. And by the way, if you do... 항상 조심하시라 말씀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때 또 인간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이뤄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팀들은 의사가 어느 환자가 중환자실에 가지?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그런 인덱스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차트 분석하고 읽는 시간을. 그리고 또 실험실 테스트 결과와 약물과 의료 기록 이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0부터 100까지를 두고 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뭐 BD and Biometrics라는 회사도 항체 테스트 더 빨리 할 수 있는 적어도 이제 15분 그 아래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은 확산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단계인가 또 의료진의 감염 없이 이것을 치유할 수도 있는가 이 사람은 언제쯤 지금 이제 웬만큼 낫는데 직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버드와 MIT에서도 역시 테스트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CNN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웃는 저도 웃기네요, 정말로. 앤드류 쿠모 그 주지사가 그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요. 왼쪽에는 쿠오모 주지사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가 어제 저녁에 제가 봤었던 이제 그 환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 병의 원인입니다. 심장병 그리고 암 다음인데 그런 옆에 화면에는 동생 얼굴이 지금 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새 다 돼서 MSNBC와 그 조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그래도 전체적인 그 선거는 치러져야지 된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도 그리고 무슨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을 치를 때도 정치 시스템과 선거는 언제나 있었다. 뭐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형태로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뭐 드라이브 인 스루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한 얘기는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민주당은 7월 달이 전당대회고 공화당은 이제 7월 중순이고 공화당은 8월 말인데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은 일본도 올림픽을 지금 그 연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케이스와 사망자 숫자가 다 그 실제와 다르다. 더 적게 보고가 된 것이다. 미국의 정보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혜신이었습니다.